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영입니다. 도시의 짜투리 땅에서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도시농업 참여자는 약 190만 명, 2010년에 견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 도시농부란 용어도 낯설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시농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우리가 도시농업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 또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대담에는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초대석의 주제가 도시농업인데요. 현직 시장님이 나오셔서 시청자분께서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시장께서 올 6월 선거로 시장이 당선되기 전까지 도시농업 전도사라고 불리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되셨습니까? 원래 저의 직업이 PD였었죠. PD였는데 주로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PD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좀 많이 다니고요. 우리 농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제 농업에 관련된 일들도 많이 했죠. 방송뿐만 아니고 이제 책도 좀 많이 썼고, 그리고 우리 전국 농민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일도 좀 했었고, 양기협회 전무 일도 했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정보문화센터 소장 일을 하면서 도시농업에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농업 분야에 다방면의 경험이 많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가히 도시농업 전성시대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도시농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도시농업 포럼 대표를 역임하면서 그 과정을 누구보다 더 생생하게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이든가요? 사실 우리는 도시농업 전성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구상을 했습니다만은 2010년도에 도시농업 포럼을 이제 만들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도시농업 인구가 한 15만 한 3천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 2017년도에 거의 지금 한 190만 정도 인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농업 인구가 지금 200만, 250만 합니다만은 내년도 정도면은 우리 도시농사꾼 인구도 200만을 넘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봄만 되면은 텃밭을 많이 분양하는데, 텃밭 분양한다 하면은 한 3초 안에 벌써 그냥 텃밭이 동날 정도로 텃밭에 대한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박람회가 이제 주로 이제 농림부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에서부터 많이 열리는데, 지속적으로 열리는 박람회가 대단히 많죠. 거의 한 2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크고 작은 박람회가 되는데, 뭐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있고 크고 작은 도시에 박람회가 이렇게 많이 열리는 도시가 없는데, 어쨌든 도시농업이 앞으로도 대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도시농업이란 말 그대로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일로 교육이나 체험 등이 강조되는 농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농업이란 무엇입니까? 도시농업은 한마디로 즐기는 농업이죠. 저는 도시농업 포럼 활동을 할 때 도시농업은 도시락 농업이다. 그래서 즐길 낙자를 썼었는데, 주로 어떤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을 주로 영농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농업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소득을 얻는 것보다는 행위 자체를 하는 도시농사꾼이 농업행위를 통해서 좀 즐기는 농업을 저희는 도시농업이라고 이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꾼하고 주로 이제 비교가 됩니다만은, 농사꾼은 생존 차원에서 농업을 합니다만은, 도시농사꾼들은 주로 이제 교육이나 또는 체험, 그리고 여가 활동, 이런 농업을
통해서 우리 그 도시의 즐거움을 얻는데 이런 농업을 주로 이제 우리는 그 저기 아마추어리즘 농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희가 재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가 덕소에 그 실험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 11만 평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 10년 전에 그 농장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도 자연 농장이라고 하는 주말 농장을 한 2,000평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그 학교 교우를 대상으로 그 텃밭을 가꾸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소규모 농사꾼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또 나름대로 엄격한 룰을 정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도시농사꾼들 보면은 엄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농사꾼들이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원칙과 소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농사 그 행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채소를 하나 짓더라도 원리 원칙 하에 그 농사를 짓게 되고요. 비닐이나 이런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저 환경에 저해되는 이런 요소들은 배격을 하고 주로 이제 친환경 농업 쪽으로 이게 농사를 짓는데 이런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 이제 도시 농사꾼들 하면은 그 우리 농업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상당히 그 좀 그 작은 농사지만은 아주 엄격하고 아주 그 좀 원칙적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서 개인적인 이제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우리 신동원 시장님께서는 도시농사꾼이신가요? 제가 이제 2010년도에 그 이제 명칭을 저 스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도시농사꾼 1호다라고 그러시군요. 이제 정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방송 PD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이제 농업 전문 PD로다가 이렇게 좀 지냈습니다만 그 농사꾼들 농사 짓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어쨌든 그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그 도시농사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그 조그만 그 저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혹시 어떤 작목들을 기르신가요? 주로 제가 2010년도에 했던 것들이 사실 이제 마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농사꾼이니까 이제 가능한 건데 2010년도에 11월 17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11월 18일 날은 서울에 이제 첫 얼음이 온다고 할 때거든요. 마늘을 좀 얻어다가 그 텃밭에다 마늘을 심었는데 주변에 있는 도시농사꾼들이 만류를 해요. 11월 달에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늘은 보통 10월 달에 심는 건데 11월 달에 농사 짓는 게 어떻습니까? 내일 만약에 이걸 심는다 그러면은 다 얼어 죽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큰 농사 짓는 게 아니고 한 3편 정도 농사 짓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번 재배를 실제로 이제 마늘을 그 추운 날 이렇게 꽂았던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죽을까봐 그 비닐하우스를 쳤는데 그 안에다가 카시미령 얼어버릴까봐 카시미령도 치고 그리고 또 그 바람 들어갈까봐 그 당시에 콤바스라는 그 태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태풍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었는데 그 나무로다 바람 못 들어가게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쳤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도시 농업을 통해서 제가 많은 농사로다 입문을 했는데 지금은 뭐 여타 뭐 이러한 농사는 다 질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한 수준이 되셨네요. 예. 여기서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도시농사꾼, 도시농부, 도시농업인 어떤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도시농부, 뭐 도시농사꾼 이런 표현을 도시농업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규정이나 이럴 때는 도시농업인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그 농업하면은 남성들이 짓는 거라 농부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시농사꾼이라는 표현을 저는 주로 이제 쓰기를 좀 하는데 우리 도시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그냥 도시농사꾼이라는 좀 가벼운 용어를 좀 써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농부는 그 주로 이제 남성형 그 표현이기 때문에 네. 요새는 여자 그 여성 도시농사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농사꾼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도시농사꾼 정겨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개중에서는 그 솔직히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 그냥 사 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텃밭에서 구슬땀을 흘리게 만드는 도시농업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매력이라는 표현이 사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 도시농업은 아스팔트 농업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일반 농업에서는 아스팔트에 씨앗을 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도시농업에서는 아스팔트 위에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스팔트 위에 상자리는 이런 거 기구를 통해서 농사도 질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도시를 좀 깨고 농사 짓는 이런 묘미가 있거든요. 도시농업에서는. 그래서 그 우리 도시농업은 언제 어디서든지 농사를 질 수 있고요.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은 3살박이 아이서부터 80살 노인까지 즐겨 하고요. 농사꾼들은 정말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매끈한 그 채소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도시농사꾼들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 어설퍼요. 그래서 그 군욕이 숭숭 났어. 벌레들이 막 뜯어 먹으니까. 그래도 그 자기가 재배한 거라고 하여튼 맛있다고 그거를 즐겨 이렇게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든 것이 우리 도시농업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요즘에는 그 집이나 학교에 근처에 있는 작은 텃밭 외에도 아파트의 베란다 또는 고층 건물의 옥상 이런 쪽에서도 도시농업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도시농업의 기본은 사실은 아주 요 손바닥만한 작은 텃밭이죠. 흙이 있는 작은 텃밭이 기본인데 이제 도시 농업이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농사 짓는 행위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베란다 농업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에 조그만 이런 화분을 갖다 놓고 농사 짓는 것도 도시 농업이고 그 테라스 같은데 조금 큰 넓이의 그 농사 짓는 모습이라든가 아파트 부지의 작은 공간 그리고 길거리에서 어떤 경관을 위해서 도시 미관을 위해서 도시 농사 짓는 거 그리고 옥상에서 우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옥상 텃밭에서 좀 자랑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서울에도 지금 저 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옥상 텃밭을 주로 하게 되는데 옥상 텃밭을 하게 되면은 도시의 자연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이런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을 옥상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어디서 날라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비가 날라오고 잠자리가 날라오고 벌레가 와서 벌레가 배추 잎을 뜯어먹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 햇볕을 차단시켜서 어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2도 내지 3도씨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옥상에 올라와서 교육하고 놀고 체험하고 또 우리 부부들은 옥상에 이제 새벽이면 올라와서 운동삼아 올라와서 물도 주는데 거기서 나는 농산물 사실은 옥상에서 뭐 얼마나 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옥상에도 상당히 많은 수확량이 있기 때문에 남는 거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그 도시농업의 다양한 형태인데 또 성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텃밭 도시농업 하면은 상추만 기르는 걸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종류도 상당히 많아졌죠. 그 당시 저도 양봉을 하자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서울의 도시농업에 양봉을 강조했던 적이 있는데 양봉뿐만 아니고 양봉의 벌은 그렇게 작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황소를 도시농업에 저는 도입을 했었고요. 황소 아시죠? 예. 황소를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황소. 그래서 황소를 아이들도 좋아하지만은 우리 그 할아버지들도 어릴 때
그 황소 꼴벼다가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있고 그래서 황소를 기르고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인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예. 도시를 상당히 그 따스하게 만드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또 상상했던 것 이상의 크다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으네요. 이 앞으로 이 도시농업이 훨씬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격은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겠는데요. 도시 안의 텃밭 형태인 영국의 그 얼란먼트 가든, 아마 이제 할당된 뭐 정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 이게 작은 정원 이런 뜻일 테고요. 일본의 시민 농원, 이런 것들이 도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도시농업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책을 보니까 그 이제 산업혁명 그 와중에서 영국의 이제 얼라트먼트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일본의 시민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성장은 1970년도 이후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그 전에 이렇게 생겨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 이제 독일의 이제 클라인 가르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한 1900년 초에 도시가 많이 이제 그 형성되면서 그 산업혁명 이후에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비교하면은 이제 우리 한국의 도시농업은 한참 늦게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시민단체들의 운동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야말로 짧은 시일 내에 이렇게 급성장을 한 그 배경, 그 이유,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시민들도 사실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냥 6.25 전쟁을 거치고 또 그 격동기 그리고 우리 1986년에 올림픽 아시아 올림픽 그리고 88 올림픽 이후 이제 막 도시가 발전하면서 우리 근로자들,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지치고 했는데 너 도시화가 되면서 정말로 지친 몸을 어디라도 좀 기댈 데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이후로다가 이제 그 도시에 조그만 그 녹색 공간이 생기면서 텃밭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좀 쌈도 길러보고 채소도 길러보면서 우리 이제 그 도시농업이 급격하게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도시농업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유익성이 이제 사회적인 상황 여건과 맞물리면서 이제 급성장을 이뤄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특히 기폭제라고 할까요? 뭐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꼽는다면은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2009년도에 이제 그 미셸 오바마를 봤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이제 백악관에 뭐 잔디를 걷어내고 텃밭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예. 근데 잔디를 걷어내는 모습 상당히 그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어쨌든 잔디를 걷어내는 걸 갖다가 상당히 그 금기시하잖아요. 근데 백악관에 잔디를 걷어내 가지고 아이들 오라고 그래 가지고 막 흙을 만지게 해요. 야, 흙은 더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만져봐봐.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채소도 기르려고 고구마도 캐는데 미셸 오바마가 이제 고구마를 싹 해가지고 야, 아이들 비만 퇴치에 좋은 음식 좀 만들어 봐봐. 하면서 그 요리 연구들한테 좀 던지기도 하고 또 외국의 이제 귀빈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제 그 유명한 그 수상들이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 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갔어, 그 박근혜 대통령도 갔었죠. 그러면은 백악관에서 이제 그 생산한 그 농산물을 갖다 자랑하고 뭐 만찬에 뭐 초대했는데 그게 다 이제 백악관에서 나온 뭐 소재를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서 저도 이제 도시농업이 이거 정말로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2009년도에 지금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출범을 시킨 거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도시농업의 기폭제가 돼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도시농업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외국의 어떤 흥미로운 사례 이제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면서 네. 이제 도시농업이 우리한테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혹시 법률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 도시농업을 어떻게 견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까요? 아이고, 제가 그 2010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법을 만들자고 그랬죠. 농림부에 법을 만들어서 우리 저기 막 압박을 가했더니 이제 그때 2010년도 가을서부터 우리 농림부에서 도시농업법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2011년도 가을로 11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만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공포가 돼가지고 사실 도시농업이 막 이렇게 쑥쑥쑥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고요. 우리 이제 그 도시농업법이 지원육성법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독일의 클라인가르텐법이라든가 또 일본에도 그 시민 농원을 하기 위한 이런 법들이 많이 정비가 돼서 세계 각국 선진국들도 도시농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대한민국도 거기 못지않게 그 도시농업 하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제가 보니까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세계에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아유, 좋은 일이네요. 예. 역시 이제 법률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도 도시농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사당 안에 이제 텃밭을 조성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채소를 재배하는 이런 기사를 접하고 상당히 신선하다 이런 데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알고 계시죠 사례를? 예, 그렇죠. 제가 그 국회에 텃밭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몇 년 전이죠. 2014년도 이제 그때 이제 정세균 국회의원님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의장님이셨습니다만은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하여간 그 다음에 1월 1일 날 1월 달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 정의아 의장님이시죠. 정의아 의장님 이렇게 이제 셋이서 만나가지고 이제 국회 텃밭을 하겠노라고 했더니 그 두 이제 의장님하고 의원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받으셔서 이제 그 4월 8일 날 국회에 이제 그 첫 삽을 떴는데 똑같이 그랬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저 백악관 텃밭에 잔디를 걷어내도 저도 이제 저기 국회의원들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50명이었었는데 50명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국회에 이제 잔디를 걷어내는 개혁 작업을 했습니다. 개혁 작업을 해서 그때 이제 그 한 120평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이제 채소를 심을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 세계적으로 국회에 텃밭이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백악관에 그 백악관 텃밭이 있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제 그 국회 생생 텃밭 이름이 국회 생생 텃밭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사실은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막 의사당 안에서 막 싸우다가도 나오시면은 또 좋아해요. 소목소목하면서도 또 그거 어떻게 심었습니까?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뭐 또 옆집 그 의원님들 이렇게 보면 착할 재배하면 또 샘이 나가지고 막 뭐 저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열심히 주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국회 텃밭이 지금은 국회의 명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50명 국회의원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이제 여야 상생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도농 상생도 합니다. 도농 상생.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는 우리 농사꾼들 이제 그 테마를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도농 상생의 아이템이 뭘까 그래서 이제 김장을 한 2,000포기 담그면서 작년에도 이제 돼지고기 상생 캠페인을 했습니다. 돼지고기 보통 김장 담글 때 수육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장을 막 담궈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수육을 뭐 이렇게 먹는 걸 갖다가 이제 TV나 이제 언론에 내서 같이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도농 상생 이런 캠페인 홍보를 좀 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농림부하고 다른 우리 도시농업 단체하고 해서
우리 저 뭐죠 그 도시농업의 날을 같이 이제 만들어서 저기 그 선포를 했는데 도시농업의 날도 국회에서 재작년에 예.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명실공히 이제 도시농업의 날도 국회에서 선포를 해서 아주 그 의미가 깊습니다. 예. 자,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회 텃밭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대부분 다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데 그 국민들이 워낙 그저 여야 저기 정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심결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뭐 저것들 뭐 해가지고 쇼하는 거지 쇼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의원님들 나오시면은 상당히 진지하고 또 그 저기 여가부 장관으로 가신 진선미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냥 그 저기 뭐 이렇게 그 양말까지 벗고 막 여자 의원님이 막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그 저 텃밭을 갖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나는 좋게 보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미운가 봐요. 또 그런 것들도 뭐 하면서 그 저기 그 군시렁거리는 그 저 시민들이 있는데 사실 좋게 봐줘야 돼요. 좋게 봐주고 뭐 저기 뭐 한다고 저기 그 저 요새 저 맨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 저기 그 핀잔을 주시는데 그래도 그 저 의원님들이 맨발이라도 양발 안 신고 맨발로다가 흙을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저 마음이 따스하고 우리 농민들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한 번의 경험이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꾸고 또 행동을 바꾸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농업에 대한 그런 조그만 경험, 계기가 정치를 바꾸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농업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학교 텃밭 활동 등 그 미래 세대 교육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 제가 이제 도시농업은 3살 박이 아이서부터 8살 노인까지 다 할 수 있는 농업이라고 그 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3살 박이 아이들 그 텃밭에 나오면은 그냥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뭐 벌레를 잡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청벌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청벌레 그 얼굴 얼굴이 어디 있는 건가 이렇게 찾아보는 거래요. 그리고 무더운 날은 또 그 저기 아주 그 여름 폭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냉장고에 있는 얼음물을 가지고 와서 엄마하고 그 저기 덥다고 채소에다 이렇게 주는 얼음물. 얼음을 갖다 이렇게 꽂아주고 이러면서 이런 모습도 보는데 순진한 마음이 그렇죠. 지금 그 도시농업의 이제 장점 중에서 아이들 인성을 기르는 건데 그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서부터 초등학교 뭐 아이들은 꼭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거. 그 텃밭이 그냥 그 생산만 하는 이런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기장이 아니고 놀이터예요. 놀이터. 거기서 호미질 하는 것도 다 놀이에요. 아이들한테 호미질 하는 거. 그리고 씨앗을 갖다가 배추 씨앗을 포트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저는 하나씩 누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2개 넣으면 안 된다. 하나만 넣으라 그러면 하나를 이렇게 넣거든요. 그리고 한 3, 4일 후에 그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놀래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씩 누르는데 지금 하나리 올라오니까 그런 걸 보고 아이들이 감탄을 하고 놀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놀이터가 어디 있고 그런 교육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도시농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유익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더더욱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애들이 그 텃밭 활동을 통해서 재미와 그 농업의 중요성을 익혀가면 정말 이제 좋은 일일 텐데요. 교육 현장에서 이제 도시 농업 활동을 하시던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꿈틀 어린이 텃밭 학교라는 학교 이름을 지어가지고 예. 꿈틀 어린이 텃밭 학교를 운영했는데 학교의 특징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 농림부 장관님, 그 당시 그 이동필 장관님을 이제 교장 선생님이 모셨어요. 이동필 장관님이 딱 해가지고 저 졸업 증서 그래가지고 거기 장관 이동필 한 걸 갖다가 졸업 때 12월 달에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주고 개근상장도 주고 최우수상도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걸 받는 아이들 너무 이제 좋아했죠. 그 아이들 중에서 저는 취지가 이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 우장춘 박사 같은 분들도 나올 거고 그렇겠죠. 최고의 우리 예. 저 농업을 중시하는 장관님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꼭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 텃밭 조그만 3평짜리 텃밭에 선생님들을 2명씩 붙였어요. 텃밭에 3평 해봐 얼마나 됩니까? 거기 3평에 텃밭 선생님 2명씩 붙이고 또 요리 선생님도 이렇게 붙였거든요. 요리 선생님도 붙여서 꼭 텃밭에서 채소를 중심으로 한 요리를 그 우리가 20회 교육을 했는데 20회 교육을 했는데 20회 텃밭 그 점심을 먹고 갈 수도 했는데 보통 50가족을 했거든요. 50가족을 했는데 아이들 중심에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텃밭 학교가 돼서 보통 그 한 150명이 텃밭에 나와서 채소를 기르는데 150명이 텃밭에서 한 번에 채소를 중심으로 한 밥을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자, 이제 도시농업의 현황, 장점 이런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도시농업이 갖는 다른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일부에서는 이제 도시민들의 여가 생활로 출발한 도시농업에 정부나 지자체가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그 우리 농업계에서 그 아까 얘기했는데 생산 농업만 했잖아요. 근데 소비자를 바라보지 않고는 농업이 이제 그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처음 할 때도 우리 우군, 어휘는 리더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야 됐다 이런 주장을 해서 제가 2010년도에 좀 시작을 했고요. 제가 2010년도 도시농사꾼 학교를 했습니다. 도시농사꾼 학교. 거기서 일기 졸업생들 배출했죠. 여기 멀지 않은 우리 종로 3가 인사동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많이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시농업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는 집에 가서 실습을 하면서 이제 체험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그만 바깥으로 나가서 체험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아니, 농사가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이런 얘기. 예.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장난이 아니죠. 이거 그냥 이제 땀은 줄 흘리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모양인데, 걷다가 약은 제초제 이런 거 농약 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벌레 한 마리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서부터 또 화학 비료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제 한약재 이런 거 섞여가지고 좋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숙성시켜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역이 뻥뻥 난 이런 농산물을 이렇게 만들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생각해는 농사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농사꾼들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장님이신데 절대로 농산물 우리 농사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깎으면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에 이제 우군이 됐는데 이분들을 많이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를 갖다가 우리 농업을 하는 소비자를 키워야 돼요. 농업을 하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텃밭을 하면서 우리 농업을 이해를 해야지 농사꾼들을 해고 또 암만 비싸더라도 우리 농사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우리가 제값을 주고 사 먹자. 그래. 이분들이 IMF 때문에 힘들어. 이분들 응원 좀 해주자. 이러거든요. IMF 때 힘들 때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저 로컬 푸드 매점에서 나오는 농산물 사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도시농업이 앞으로는 그 정책적으로도 그 많이 이제 그 뒷받침이 돼야 될 거예요. 예. 우리 도시농업을 갖다가 적대시하면 안 돼. 우리 농업인들이. 예. 우리 농업계에서. 예. 맞습니다. 도시농업이 그 농업의 이제 우군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일 텐데요.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도시농업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이 이제 늘어나면은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것의 판매가 줄어들 수도 있다. 또 이것이 과잉 생산이 되면 가격이 하락할 우려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저도 이제 201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2010년도인지 11년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농업인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했다 쫓겨난 적이 있어요. 도시농업 강의에다 뭔 소리입니까? 그래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는데 참 농업인들이 이제 많이 그래도 이제 인식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농사꾼들 사이에서도 이제 보면 사람이니까 예. 욕심도 있고 좀 이기주의적인 이런 예. 부분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상생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예. 우리 도시민들이 좀 전에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업민들을 좀 좀 고생하는 걸 갖다가 좀 보담아주고 예. 도시민들은 예. 또 우리 도시농사꾼들끼리는 도시 환경을 좀 이렇게 말끔하게 해주는 거. 예를 들어 예. 비닐 좀 덜 쓰고 예. 실제로 도시농사꾼들 중에서도 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망 같은 거 좀 이렇게 덜 만들고 예. 망 같은 거 이렇게 덜 만들고 해서 도시 환경을 좀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농촌이나 도시나 그 농업으로 인한 이런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좀 안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의 도시농업이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더욱 생활 속에서 확산 발전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도시농업의 좀 위상을 좀 명확히 좀 이렇게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하는 게 좋은데 도시농업의 강점 여러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나누고 즐기는 이런 농업이거든요. 예. 쉬면서 도시 생활에서 찌든 생활을 좀 쉬면서 좀 뭔가 여유를 찾는 이런 농업이 이제 돼야지. 지금 이제 도시농업하고 도시농사꾼들이 많아지니까 뭘 만들어서 자꾸 좀 팔겠대요. 예. 판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행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 농사꾼들을 자극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예. 우리끼리는 웬만하면은 파는 것보다는 나누는 거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농업의 위상을 갖다가 좀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좀 제도를 좀 정비해주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도가 이제 우리 규정이나 아니면 도시농업 지원 육성법 이런 걸 좀 더 보완을 하는 건데 거기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더 위상을 좀 높여서 도시농사꾼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 이런 범위를 좀 넓혀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나 이런 데서도 좀 다양하게 예. 도시농업 행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빗물을 이용한 이런 도시농업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옥상 같은 경우에는 빗물을 이용한 도시농업이나 텃밭 행위를 하는 분들한테는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런 것들이 옥상 텃밭이나 이런 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을 많이 좀 이렇게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등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도시농업의 전도사로 불렸던 우리 신동원 시장께서는 도시농업을 이제 시정에 어떻게 접목을 하시고 그 효과를 녹여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막상 제가 이제 우리 광주의 시장이 되다 보니까 도시 농업 쪽에 좀 관심을 못 두게 돼요. 우리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 난개발이 돼가지고 그냥 벌써 한 38만 도시가 됐거든요. 작은 동네에서. 예. 근데 그 계획 없이 이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교통 문제, 또 학교 문제,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서 교육을 못 해요. 이런 학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되고 민원이 본물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도시농업에 좀 관심을 덜 가졌는데 좀 올 가을에는 한번 저 내년도에는 좀 텃밭을 좀 크게 자투리 땅 이런 걸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9월 28일 날 추석이 끝난 다음에 제가 도시농업을 응집된 축제를 한번 벌였습니다. 제목이 우리 집 행복 밥상 예. 문화 축제. 그래서 우리 집 행복 밥상을 이렇게 제가 제목을 걸고 그 축제를 벌였는데 한 번도 오픈된 적이 없는 광주시청사 앞에 밥상이죠, 밥상. 이거보다 큰 밥상을 갖다가 한 550개를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550개. 예. 그래서 500개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 가족당 밥상 한 개씩 줬어요. 예. 똑같습니다. 제가 꿈틀 어린 텃밭 학교 할 때 같이 온 가족이 나와서 밥상을 하나 차지하는 거예요. 예. 500개. 그리고 다문화 가족 50가족 해서 550가족인데 거기에 10,000원을 내야 돼요. 참가비. 10,000원을 내면은 온 가족이 와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이제 밥상 문화를 한번 좀 연출해 보는 건데 10,000원만 내면 제가 이제 어디서 협찬받은 이제 돼지고기 1kg를 줬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에 사는 농사꾼들이 요번에 우리 농산물 좀 많이 홍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쌀도 주고 뭐 밥도 주고 뭐 계란 광주 이제 자연 차리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뭐 새싹, 뭐 베이비 채소, 뭐 무순이, 뭐 이런 쌈 채소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런 채소를 모둠이를 해가지고 줬어요. 예. 그래가 이제 축제를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밥상이 무슨 축제입니까?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또 언론에 얘기했죠. 이거는 우리가 작은 경기도 광주에서 하는 밥상 축제이긴 하지만은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축제다. 예.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으면 전 세계적으로도 행복을 주제로 한 그 밥상 축제는 하나밖에 없다. 행복을 주제로 한 거. 행복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느끼고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체험시키는 거거든요. 행복을.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했는데 제가 한번 그날 오후 4시 한 5시 반서부터 착 펼쳤어요. 착 펼치니까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 정도 해가지고 맨 처음에 뭐 10,000원 했는데 그거 올까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냥 온 가족들이 뭐 이거 뭡니까 배낭 미고 쫙 와가지고 거기 불 퍼내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이제 그날 뭐 가족 노래자랑까지 하고 뭐 시상식도 하고 경연대회 뭐 결과도 발표하고 뭐 이랬는데 너무 행복했대. 너무 행복. 이게 도시농업이에요. 이게 도시농업. 이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나고 행복한 축제였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정부도 이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농종의 이제 한 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정책 목표를 도농 상생 틀 구축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도시농업을 위한 이제 육성에 중점을 뒀다면은 이제는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 농촌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같이 상생을 가는 이런 기반을 확보하는데 이제 역점을 두겠다 이런 방향인데요. 영국이나 독일 등의 이제 선진국 도시농업에서 우리가 혹시 참고로 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그냥 선진국일수록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선진국일수록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가보면 알잖아요. 뉴욕 이런 데 가보면은 옥상이 다 파랗잖아요. 파랗잖아요. 그게 이제 그 선진국 도시농업인데 아까 이제 옥상 텃밭의 이제 그 장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도시 생태계 복원,
옥상 텃밭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텃밭이 만들어지면 생태계가 복원되는 얘기했잖아요. 생물 다양성 예.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또 도시농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예. 함께 갔을 때 우리 그 이제 부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농업은 그 많은 도시인들 젊은이들이 참여하면서 그 아유 나도 이제 저 농사나 한번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돼요. 예. 그 젊은 친구들 그 지금 뭐 도시에서 그 좀 적성에 안 맞는 친구들 뭐 합니까? 귀농하면은 또 귀촌하면은 도시에 무한한 그 저기 가능성의 그 농촌이 열리거든요. 예. 좀 귀농 전 단계로다가도 도시 농업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예. 그 저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도시민들을 우리 우구나 하는데 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의미에서 좀 그 이런 그 도시농업의 가치, 농업의 가치 이런 걸 갖다가 좀 도시농업 지원 육성법만 뭐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가치를 좀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예. 우리 헌법에다가도 농업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사실 청와대에 잔디 좀 걷어내고 거기 좀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시죠. 만들어서 그 이제 아이들 그리고 농민들 위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그렇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조금은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도시 농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했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 그 도시 농업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 또는 이제 막 도시 농업을 알게 되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그렇습니다. 그 이제까지 저도 그 우리 농업 농촌을 다니면서 우리 농민들 정말 많이 만났고요. 정말 농촌이 어떻게 그 돼야지 우리 농촌이 좀 잘 사는 마을로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정말 가슴이 가장 아팠을 때가 사실 2003년도에 제가 그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양계협회 전무를 했었죠. 그때 2013년도에는 12월 달에 우리 양계 쪽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AI, 조류독감이 되는 게 일어나서 제가 그냥 신문사 방송국 다니면서 제발 우리 저기 조류독감을 좀 정식시키는데 여러 언론께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그때쯤 됐는데 한칠 FTA가 왔었잖아요. 그때 그 여의도에 1월 달이지 1월 달에 그냥 우리 농민들이 와가지고 긴 그 죽창 가지고 와서 뭐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정말 고생들 많이 했어요. 저 한칠레 FTA 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런 그 걱정과 어려움이 한시 한날도 그 우리 농업 농촌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농민들 지난 여름에 그 가뭄 피해 무슨 뭐 또 그 저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 저 도시인들이 좀 위로가 되고 정책이 위로가 돼서 우리 농업 농촌을 좀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이렇게 그 지속적인 농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도시 농업과 농업은 호박꽃과 호박벌의 관계입니다. 그 도시 농업인 호박벌이 호박꽃으로 들어가서 호박꽃에서 수정을 시켜야지 결실이 있습니다. 이런 농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으로 척박한 도시의 콘크리트 바닥에 다시 흙이 깔리고 싱그러운 작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농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유익성이 큽니다. 그러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도시농업인들이 농업의 든든한 우군이자 농업의 품격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도시농업이 농촌에 도움을 주는 도농상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